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이제 11월 달도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면 이제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달이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때로는 매매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겠죠.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또 잘 안 됐다면 다음 달로 또 기약하는 것이 좋겠죠. 11월 달 문을 닫는 과정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는 이제 악재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아마 월요일 날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허둥대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주식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아니고도 수많은 변수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것이 이 시장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문제는 조금 격을 달리는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점은 하필이면 우리나라 코로나 관련 확진자 수가 가장 증가치수에 있고 가장 최고점에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아쉽고도 아쉬운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파급 효과는 좀 더 클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인류들이 걸어온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무너질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때의 대응의 영역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전체적인 전략을 보면 아마 월요일 시장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 지금 마이너스 2%로 좀 빠졌고 오늘 선물시장이 야간 선물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빠지겠죠. 유럽 시장에는 한 4% 정도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우리 주가 지수도 당일날에 마쳤을 때는 흐름도 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종합 주가 지수가 2936으로 마치고 그리고 코스닥은 1005로 마쳤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 2900선은 아마 깨지지 않겠나 싶고 코스닥도 1000선은 쉽게 깨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단 월요일 시장에는 세 가지 정도의 컨셉이 나가겠죠. 첫 번째는 당일에 지수가 아마 모습이 안 좋음으로 해서 여러가지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 중에서 낙폭이 심하게 이루어진 종목을 공략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아마 첫 번째 애들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애들은 주도주에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 지금 현재의 코로나 관련 주들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 그리고 세 번째 애들은 아마도 그런 거와 1번과 2번이 상관없이 오로지 독단적으로 자기들 힘만으로 버틸 수 있는 애들을 고르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생각일 뿐이지 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는 사람이 이상 한치 앞을 모르는데 하루 앞을 내다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의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내일 시장을 한번 추측을 해보고 예견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도움은 되겠지요. 자, 그런 뜻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이 기본 바탕으로 짜있다면 우리도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우리가 나름대로 이 시장과 동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 봅시다. 자, 먼저 코로나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1번과 2번, 3번 안 중에서 2번에 포함이 되겠죠. 주도주에 올라타겠다. 나는 음봉이 싫어. 나는 무조건 빨간 게 좋아. 그래서 나는 빨간 거가 참 좋기 때문에
빨간 놈들하고 난 같이 놀 거야 하는 사람들은 얘들하고 같이 놀아봐야 되겠죠. 물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항시 주도주와 노는 것은 참 좋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선별을 잘해야 될 것이고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자, 내일 포지션 체크부터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며칠입니까? 내일이 11월 이제 29일이죠. 29일. 그리고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이다. 이것은 또 기억을 해 놓습니다. 뭐 세상이 어찌 뒤집어지더라도 이것은 항시 기억을 하면서 매매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섹터를 보기 전에는 일단 금요일날 시장, 지난 시장의 강세 종목을 봐야 되겠죠. 코로나 섹터 중에서는 그래도 상한가를 간 종목, 지금 맥 ICS와 그리고 메디아나가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뭐 의료기기, 뭐 심장, 뭐 그런 쪽에 의료 인프라 쪽의 수요죠. 자, 그걸 따라가준 애들은 누구였습니까? 뭐 시젠이나 뭐 수젠텍 이런 우리가 지난 기타 관련주였죠. 자, 금요일날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내줬다면 월요일날 시장에는 아마 다른 애들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금요일날 시장에도 원격 의료 진료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데 관심을 받았지만 그런 애들은 크게 어떤 연관성을 기세를 이어가기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새로운, 예를 들면 뭐 의료기기 쪽에 새로운 종목이 나타날는지 아니면 다른 뭐 음압병식 관련주들이 뜰는지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든 것이 과거로의 회귀가 됐다는 것은 과거의 패턴을 다시 더듬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금요일날 강세 종목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최대한 추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코로나 섹터는 일단은 모든 관련주 위에 맥 ICS와 메디아나를 올려놓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진단키트주로 난 거래하는데 굳이 의료기기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전체 덩어리를 그냥 같이 봅니다. 전체적인 덩어리를 같이 보고 일단은 얘들이 상위 그룹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계성 여부를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 아주 특이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치료제를 개발한 뭐 회사가 나타났다라든지 뭐 그런 쪽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런 쪽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만고만한 애들이 고만고만한 이슈로 움직인다면은 일단 얘들을 상위 그룹으로 놓고 밑에 아들을 봅시다. 자, 그래서 맥 ICS와 메디안 지금 상한가를 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략하는 관점은 뭐 약간 경력이 되는 사람들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일반 분들은 이제 요 밑에 그룹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랩 지노믹스가 그 다음날 진단 키트 중에서 가장 많은 모습으로 올라갔죠. 24% 정도 가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일단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일단 랩 지노믹스를 밑으로 조로록 요만큼 다 붙여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젠이 17%, 그리고 수젠텍이 15%, SD바이오센서가 9.4%, 휴마시스가 8.4%, 엑세스바이오가 8.8% 이렇게 다 맞췄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는 엑세스바이오가 4.8%, 수젠텍이 4.5%, 휴마시스가 3.4% 올라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순서를 맞추는 게 낫습니다. 당일날 상승해서 관심을 가졌던 종목보다 시간에서 상승세를 먼저 올려준 종목을 우선순위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순서가 랩지노, 엑세스바이오, 수젠텍, 휴마시스, 시젠, SD바이오센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난 키트 관련주들은 일단은 맥 ICS와 메디아를 일단은 같이 관심있게 보기는 보되 랩 지노믹스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랩 지노믹스를 일단 상당히 올려놓고 당일날에는 랩 지노믹스는 오늘 폭이 컸지 않습니까? 폭이 컸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이 오히려 조금 시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의 상한가라도 일단 상한가이기 때문에 아마 시가 조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엑세스바이오나
수젠텍은 똑같은 4% 단위로 시간에 둘 다 랩 지노믹스와 같이 올리기는 올려 놓았지만은 아마 랩 지노믹스를 추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졸졸이 모아놓고 흐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놈이 강세고 어떤 놈을 쫓아가야 되겠다는 것은 눈에 보이겠죠. 예,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보고 계시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는 당분간은 미디어 속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이슈, 어떤 돌발성 뉴스, 이런 것에 일어난 것들은 미디어에 굉장히 뉴스를 자주 들어야 되고 그때마다 변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빨리 체크를 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잊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바이러스는 가장 기본적인 내포된 가장 큰 키워드가 뭡니까? 예, 바이러스는 바로 확산입니다. 확산이 일어나는 그 과정의 속도와 크기, 강도가 얼마큼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 재료들을 미디어들은 유심하게 달라줄 것이고 그 미디어의 속성에 따라서 얘네들은 등락을 반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가장 잘 유심있게 봐야 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은 의료기 관련주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자,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백신이나 치료제 쪽에 관련된 애들, 그런 애들도 같이 일단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자,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은 먼저 반응을 내어줬어요. 그죠? 당일날에 9.4%까지 종가상 마쳤는데, 또 웃기는 것은 이놈은 마이너스 1.2% 빠져 있어요. 자기는 좋다고 올라가 놓고 시간에서는 도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진단키트들은 시간에서 도로 다 올랐는데, 이 차이점이 진단키트와 아직 검증되지 않는 치료제, 백신들의 어떤 미묘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진단키트 주들은 그래도 시장이 다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들은 아직까지 시장에 어떠한 검증을 지금 이루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죠. 즉 별실이 믿을 게 없다, 이 말이겠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이런 치료제를 만드는 거나 백신을 만들거나 한 곳이 없기 때문에, 또 머크같이 경구용 치료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래 우리나라가 상당히 만방의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을 떨쳤는데, 그 후속작이 따라 놔주지 못한 점은 저는 개인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이런 철호의 찬스를 놓친 점이 너무나 안타깝고 좀 그렇죠. 자,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는 봐줘야 될 겁니다. 시간 내에서는 1.1% 빠졌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이놈들은 섣불리 손댈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나노 CMS는 시간 내에서는 2.0% 올라 있습니다. 코로나 3일 램프 이래가지고 제법 힘을 많이 쓴 친구 아닙니까? 그게 급등주 종목을 할 때는 우리 급등주 스타일에 맞는 종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SK바이오사이언스 할래, 나노 CMS 할래 하면 대부분의 급등주 한 사람들은 나노 CMS를 하려고 할 겁니다. 왜? 순간에 급등량이나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들이 더 세거든요. 그리고 사실 큰 대기업 같은 종목들은 참 그렇게 크게 더 돈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쳐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맺고 끊어주는 종목이 좋다. 올라가면 상한가가 쳐줘야 되고, 죽을 때도 고점 한번 찍어주고 탁 죽고, 이게 맺고 끊어주는 종목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참 좋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장의 파동을 따먹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가장 밑바탕의 베이스를 잘 이해를 해야 종목 선정할 수 있겠죠. 자, 나노CM에서도 같이 봅시다. 다음에 코미팜입니다. 역시 나노CM에서 비슷한 맥락의 종목이죠. 당일날에는 이놈은 오히려 제법 관심을 받았습니다. 13.0%로 종가상 만쳤지만
당일날은 27%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놈은 1.1% 빠져 있어요. 당일날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뭐 나름대로 해도 재료가 나쁜 편은 아니니까 관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애들이 처음에 진단키트주 이런 애들이 팍 쳐오를 때 얘도 같이 올라줬다는 것은 나름대로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일 진단키트주로 다시 상승을 분위기를 잡아주고 상위 그룹이 메가이시나 메디아나가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고 밑에 애들이 받쳐준다면 얘네들 쪽도 움직일 확률이 많다. 그래서 구미팜도 같이 봅니다. 자, 그리고 이트론, EID, 이화징, 이수FC 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소련 뭐 그런 애들이죠. 뭐 코빅실인가 뭐 그런 쪽 뭐 소련 백신 애들인데 얘네들 거래처 관계자가 뭐 이번에 다시 이제 방한을 해서 새로이 뭐 전수를 하고 이제 계약을 하기로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종류가 지금 SK바이오언스가 뭐 노바백스 뭐 어쩌고 뭐 삼성바이오가 뭐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소련 쪽에서 지금 나온 이것도 이제 하나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줄는지 마침 때 맞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나 이것이 이 바람을 타고 한번 더 관심을 받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국부하고 셀리브리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보는 종목입니다. 아마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재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경규용 코로나 치료제 이제 뭐 이런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이고 아직은 길이 조금 멉니다. 하지만 이 레드일 회사 자체적으로서는 활발하게 지금 아마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이스라엘 생명공학 기업 한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셀리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브리도 흡입력 코로나 치료제 뭐 일상 계획이고 글로벌 임상 계획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관심만 내면 표다 두시고 언젠가 한번 무엇이 탕 터진다 싶으면 요즘 같은 분위기가 안 나왔으면 뭐 제가 이런 종목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그냥 관심권에 두고 한번 보시란 뜻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세 가지 안 중에 두 번째 안 주도주로 올라타려는 사람들은 코로나 섹터 쪽으로 내일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안은 뭐였습니까? 지수의 가대 낙폭 하락으로 일어남으로 해서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주도주들이 하락을 해줄 때 그 하락의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해보겠다. 자, 그런 전략을 가졌을 경우에는 가장 시장을 이끌고 왔던 관심 있는 기세주들을 한번 모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애들은 즉 비코로나 섹터, 코로나 대 비코로나 섹터로 분류를 시켜 놓는 것이 좋겠죠. 즉 요령은 무조건 내일 지수가 나쁘니까 얘들이 마이너스로 출발을 한다, 좋다라고 달랑 달게 될 것이나 그건 아니겠죠. 그럼 언제쯤이 좋겠느냐. 일단은 주도주가 내일 일단은 관심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시장을 잡아먹을 것인가, 어느 정도의 고점에서 멈출 것인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얘네들이 내일 너무너무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비주도주 섹터들은 비코로나 섹터들은 손을 떼고 끝까지 관망을 해야 되죠. 섣불리 들어가면 괜히 코만 다치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코로나 섹터에 관련준 얘네들이 힘은 좋은데 끝 마무리가 안 좋다든지 대장질을 하는 애들이 대장갑을 못 한다든지, 그리고 추종하는 밑에 애네들이 별시럽게 힘이 약하다든지 뭔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강도와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시점이 온다면 또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시점부터 이제는 비코로나 섹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죠. 그때쯤이면은 그것이 파악이 끝날 때쯤이면 그네들은 등락과 하락을 거듭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저놈들 별거 아니네 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때서는 약간 반등을 주겠죠.
하지만 비코로나 섹터들은 내일 강력한 반등을 주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 전체적으로 주도주 섹터는 현재로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새로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다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이면 이왕이면 조금 더 흐름을 보고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당장 내일 뭐 하루에 30% 떨어지고 한각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몇 프로 떨어졌다고 해서 목을 걸고 달게 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비코로나 섹터는 코로나 섹터가 내일 고점의 정점을 찍는 것을 잘 파악을 하고, 그네들 하락폭이 많이 커져 있을 경우고, 얘네들이 올라가면 얘네들은 하락폭을 많이 키우고 있겠죠. 그럴 경우를 잘 캐치를 해서 이 정도 선이면 좀 싸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에 한번 공략을 합니다. 반드시 얘네들의 주도주의 흐름을 먼저 정점을 찍는 그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테마 대 테마로도 볼 수가 있고 그룹 대 그룹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매는 보기보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해야 되거든요. 자꾸 뭐든지 무슨 매매든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실행도 해보고 해봐야 됩니다.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고 내일 공부하실 분들은 한 주라도 가지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과 2분의 안은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안이 있죠. 난 뭐 주도 정신없고 복잡해. 그리고 비주도주 그것도 무서워. 그러면 그냥 얘네들과 별 상관없이 움직일 종목은 없을까? 그럼 이제 이슈주 같은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일 이슈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좋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광고 있던데요. 내년에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오면 설명문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거 선전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거 하다 보니까 나오네요. 자, 기세주 섹터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많습니다만은 제가 나름대로 좀 한번 보자 할 만한 종목은 눌림을 주었을 때 한번 꼬리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 단 5% 6% 7, 8% 빠졌다고 해서 손대면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럴 때 그냥 놔둬 버리십시오. 왜냐면 이 사태가 어떤 사태로 확산이 될는지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중간하게 기세주 섹터들, 즉 비코로나 섹터들을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은 절대적으로 손을 막 강하게 든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TCF 얘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별시 제 마음은 좀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T사이언티픽이네요. 글자를 잘 모르죠. 이 C가 삽니다. T사이언티픽. 여기 또 잘 적어놨네. 제가 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좁기 때문에 여기 글자 제목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종목 하나하나마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제목을 적어서 모바일로 볼 때도 직관적으로 제목은 알 수 있게끔 하려고 한 종목 한 종목마다 좀 적어 놓습니다만은 도움이 되실런가는 모르겠네요. 일단 금요일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가장 강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비덴타와 같이 당연히 붙여놔야 될 종목입니다. 비덴트도 모습이 좋았죠. 비덴트도 모습이 좋았는데 끝까지 모습을 이어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어요. 21%까지 올라가는데 저희들은 전날에 들어가가지고 35%, 37%까지인가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7, 8%까지 나왔는데 이 정도로 아마 대부분 다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됐는데 T사인은 아마 저희들 종가에 좀 넣었는데 아마 월요일날 아마 손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야 마이너스 2.7% 빠졌으니까 잘라놓고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뭐 크게 손보는 아니니까. 하지만 내일 큰 폭으로 하락을 준다면 한번 더 해볼 생각이에요. 비덴트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두 종목은 둘 다 시간 내에서는 2% 정도 빠져 있습니다. 2% 정도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어느 정도 폭이 제법 되겠죠. 그래서 비덴트를 하시든 T사인을 하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덴트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겁니다. 그동안 끌어왔던 힘들이 있으니까. 자, 제가 주목하는 것은 T사인 특팩이 지금 단가가 5,000원이라는 거죠. 비덴트는 32,700원이고 어느 것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단 크게 눌림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임빌과 컴투스, 얘네들은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게임빌 역시도 우리가 목요일날 나왔던 금요일날 공략 종목이기도 하죠.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이 컸을 겁니다. 25%까지 올라갔으니까 말이죠. 잘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자, 이 종목도 시간에서는 2% 정도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2% 정도 딱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도주들은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손대시면 안 됩니다. 쭉 기다렸다가 주도주들의 정점을 찍는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때 일단은 뭐 1차로 한번 담아본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위메이드도 당연히 봐주셔야 되겠죠. 역시 이놈도 2% 정도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이 저점을 한번 깨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있는데 심할 때는 뭐 여기까지 15번까지도 한번 봐줘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러기엔 좀 폭이 큽니다만은 이제 어느 내일 모레 이틀까지 2, 3일까지 아마 빠진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메이도 봐주셔야 되고, 이것은 지금 어느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확히 하기는 힘들어요. 즉 이 중에서 낙폭이 가장 큰 놈을 우선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드레인폴라이도 마찬가지, 특히 ITIG도 마찬가지. ITIG는 이어들은가 좀 약간 결이 틀리지만은 기세적 형태로는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관점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저희들도 이것은 또 볼 겁니다. 그리고 뭐 다날이나 DOU도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플레이 그림이 좀 특이한 놈인데 이 놈은 시간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빠지지도 않았고 나름대로 재료가 있는데 조금 체질이 좀 강한 놈이에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이 고점에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저희들도 종가에 조금 담아놨습니다. 물론 월요일날 뭐 좀 빠지겠죠. 빠지겠습니다만은 크게 그런 것에 지금 영향을 받지 않을 공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택과 초록뱀, 위지역 이런 데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기세수 섹터들은 비코로나 섹터, 즉 반코로나 섹터로 잡아주시고, 전체적으로 요령은 딱 한 가지, 주도주 섹터, 코로나 섹터 정점을 찍는 시점에서 더 이상 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된 시점이 되면 얘네들은 아마 거꾸로 돼 있을 거거든요. 많이 하락이 돼 있는다든지, 그죠? 그래서 얘들이 내려오고 얘네들은 조금 끌어올려주고 마친다는 전략이 되겠죠. 그런데 약하게 빠지면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아직까지 확산세가 두렵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안을 봐야 되겠죠. 자, 이놈도 저놈도 정신도 없어, 나는 그냥 딱 부러진 놈이 없나, 이럴 때는 보통 탁 꼬집어서 하죠. 그래서 이슈주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휴젤은 그렇게 재료는 강하지는 않아요. 일단 시약처 행정처분 집행이 이제 정지가 됐거든요. 적은 팔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를 계속 한다라는 그런 것은 휴젤의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앞으로 전략을 세울 거라고 하는데 시간에서 1.7%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그냥 단일 종목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나오는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5% 정도 올라 있습니다만은 쓱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와닿지는 않은데
코리아센터가 주당 59,331원에 인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시장이 과연 어떻게 봐줄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첫째로는 신선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정신없는 이런 시장에 뭐 이게 나타나가지고 과연 그렇게 뭐 좀 시와 때가 안 좋다. 그리고 별로 신선하지 않다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죠.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죠, 시장은.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다음에 샘시 NS는 550억 12 발행을 결정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뭐 사실은 12 발행은 누구나 하죠. 근데 금액이 550억인데 이 회사 지금 현재 단가가 6,150원짜리입니다. 6천짜리 회사에서 550이면 상당히 큰 시비를 지금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마침 주가도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시간에서 0.4% 별 그렇게 흐름은 잡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시장이 어떻게 봐줄 건지. 다음은 제노코. 얼마 전에 제노코 우리가 한번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예. 그때 무전 권리락 200% 나오고 뭐 상한가 치고 뭐 이래 종목인데 금요일날 이놈은 도로 올려놨습니다. 제노코가 올려놨는데 9.8%까지 올랐군요. 월요일날 무전 권리락입니다. 기준가가 46,700원이죠. 지금이 14만원짜리입니다. 14만원짜리니까 이제 이런 무전 권리락 같은 200% 무전 권리락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 되겠죠. 무전 권리락은 시장이 또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받아주면 당연히 올라타야 되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SK 애들은 내일 회사 분할 상장 뭐 인적 분할 상장에서 재거래 재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한 종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여러 시장의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그래서 뭐 어떤 게 어떻게 좋다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솔직히 제가 같으면 SK 스퀘어를 보겠죠. 하지만 이제 시장은 어떻게 바라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을 보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 실수색단은 뭐 이 정도만 보시고 뭐 한 종목을 딱 공부할 수 있는 공부를 한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뭐 주말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악재가 터짐으로 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필이면 지금 이 시점이 한 달을 마감하는 또 월말 시점 아닙니까?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또 1년을 마감하는 이제 12월로 넘어가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일축, 주축, 연축을 다 따지고 봐더라도 참 좋지 않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거나 그리고 막 지레 겁을 먹거나 할 건 아닙니다만은 조심스럽게 해볼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잘 참조하시고 특히 초보분들은 뭐 주도주들 꼬리 달아준다고 들어가고 이런 매매는 당분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였을 때 그런 거 하실 수 있도록 초보분들일수록 될 수 있으면 주도주로 달라붙는 게 좋아요. 그 점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죠? 충전을 더 많이 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12월달 매매가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날이 저희들은 11월달 매매를 금요일로 다 정리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아이러니하게도 11월달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체감적으로도 안 좋았고 여러가지 악재도 많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상한무는 역대 최대의 수익률을 올린 한 달로 새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달도 이 기세를 몰아서 잘 해야 될 텐데 아따 뭐 할 때마다 뭐 몸이 피곤해서 이래 뭐 이게 나가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시고 식사 그러시지 마시고 최대한 몸 관리 잘 하시면서 하루하루 이 시장과 잘 다투어 보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하면 남들은 그래 해도 안 되더라 이런 소리 하지만은 결코 그런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지막한 소처럼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 같이 열심히 또 이 악재와 또 부딪혀서 또 한번 싸워보도록 합시다. 내일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상하문의 문제였습니다.